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단으로 시공을 변경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인재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만큼 그 수준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의 현실 이슈픽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사고가 생각보다 심각한 원인을 갖고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죠? 예, 맞습니다. 2달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를 했던 국토부 조사위가 밝힌 가장 결정적인 붕괴 원인이 무엇이었냐? 설계 무단 변경입니다. 보통 이 설계 변경은 자주 일어나는,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무단으로 지금 변경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붕괴가 시작된 38층과 39층 사이에 시공법을 바꾸면서 원래 설계에는 없던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결과 이 바닥에 더해진 무게가 원래 설계보다 무려 2.24배나 더 높아졌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무게지탱을 위한 임시 기둥까지 작업을 편하게 하려고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다 보니까 무게가 더 무거워졌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탱할 기둥을 없앴다고요? 기둥을 늘리지는 못할 만큼 그러니까요. 잘 있는 기둥까지 없애버리니까 남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결국 뭐 연속적으로 충격이 전달이 되고 전체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원재료 자체가 불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또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조사위가 이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설계 기준의 8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아마 짐작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콘크리트가 기준보다 더 많은 물을 섞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줄어들고 이 철근과 붙는 이 접착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총체적인 부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도, 그리고 감리를 맡은 건축사무소도 이런 부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점검만 했다면, 점검조차 하지 않아서 결국은 안타까운 이들만 가족을 잃은 겁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이라서 이 법에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네. 자꾸 놓칠 수 있거든요. 국토부가 이번 달 중에 영업정지 같은 이 고강도 시공사 제재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두 눈 부릅뜨고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통 이게 1, 2개월 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요. 그 사이에 현대산업개발은 2건의 아파트 공사를 또 따내서, 글쎄요, 참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들도 조사해봤더니 안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적발됐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다 보니까 뭔가 제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확실히 수립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공사 수주 이후에 대부분의 공정을 하도급에 의존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글쎄요, 이게 잘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도급에 또 재하도급, 또 재하도급, 이렇게 하도급 타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돈을 남겨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쵸.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갈수록 저가 그냥 날림공사 되는 겁니다. 부실공사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 자체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도 감리만 제대로 됐더라면 이라고 제가 조금 안타깝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실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미리 알아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수 있는데, 감리의 이 책임성과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 감리가 발주처나 시공사의 눈치를 살피는 이런 현행 구조, 그런 구조에서는 부실 관리가 안 나오면 그게 비정상이죠. 네, 일하다 죽지 않게 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였는데,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좀 줄어드는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론 역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계속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리 걸음 중인데 그나마 아주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전년도보다 54명 줄어든 828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사고로 인정받은 수만 저 정도고요. 인정받지 못한 수를 치면 글쎄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800명이 넘으니까 이 정도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광주 아이파크 사고처럼 건설업에서 사고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사망 사고의 절반 정도인 417명이 건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22% 정도인 184명은 제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졌고요.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배달 노동자의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떤 사고로 다친 경우가 가장 많았나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거죠. 이 아. 낙하하는 사고, 떨어지는 사고가 60%에 육박을 했고요. 뭐 제조업에서는 기계 큰 거 쓰면 이 기계나 장비에 끼이는 경우 그쵸.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되곤 했는데 추락하는 사고도 역시 많았고요. 이 추락과 끼임 이 두 가지 원인이 건설업과 제조업을 포함해서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락이나 끼임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진국형 사고라고 저희들이 좀 많이 부르잖아요.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아직도 산재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조금은 부끄러운 현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이게 시행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은 좀 달라질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당장은 좀 조심들을 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법이 시행된 지 지금 얼마 되진 않았긴 합니다. 산재 사건이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겠죠. 계속 발생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 지금 시행 한 달이 되는 2월 26일까지 보면 사망자가 94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줄어들었으니까 뭐 크게 대동소이하다고 그쵸. 보면 되고요. 법 시행 이후만 따로 딱 떼서 보면 사망자가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명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줄어드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전체 사고에서 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산재 효과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현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법 적용을 받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 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산업재해 원인도 또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도 모두 기본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